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누가 오세훈 대항마 될까? 이게. 여러분들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얘기만 나오면 담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3번째 칼럼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고, 지금 이른바 6월 1일 대통령,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다음에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7대3으로 패배합니다. 저는 완전히 비관적으로 봐요. 6월 지방선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볼 때, 심지어 서울시장 오세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께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자, 3월 9일 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은 이게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라 이래. 예컨대 70% 이상 80%에 이른다면은 이건 선거할 필요가 없어. 막대기를 꼽아도 돼.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55%에 불과하는 상황에서 과연 6월 1일 지방선거, 소위 말하는 광역기초단체장 의회, 지방 권력을 뽑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과연 이게 그 지지율이 회복될 거냐. 이제 오늘도 나올 거예요. 매주마다 여론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올라갈 기미가 전혀 없다. 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 정부가 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른바 윤석열의 그 용산 지르기, 용산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호남과 좌파가 묻지마 단합적으로 가고 있다. 완전히 우리가 서울시장의 박영선 이거 우리가 집값 올려놨다고 박영선 안 찍은 거, 그리고 이재명이가 안 찍은 거, 이거 완전히 사치스러운 고민이었구나. 지금
엄청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좌파하고 호남에서. 그래가지고 뭐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는 그건 말할 거 없는 거지. 자, 국민의힘에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무슨 그렇다고 민주당이 될 수는 없어요.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구시장, 뭐 부산시장, 또 뭐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경북지사. 그런데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TK에서도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이게 이재명 안 찍어가지고 10년 집권론이 있잖아요. 예컨대 이명박, 박근혜 10년, 문재인, 뭐 이재명 10년. 이 주기를 우리가 깬 것은 발로 찬 거.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고민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100% 재선될 거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첫째, 이 대승할 거라고 보는 건, 재선 성공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오세훈의 대항마가 없다. 민주당에도 대항마가 없다. 그러니 오세훈이가 이길 거다. 천만의 말씀.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벌어져요. 자, 두고 보세요. 100%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져요. 촛불 집회 붙어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틀림없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얘기가 나와요. 네?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그런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에서 25대 0했어요. 서울시가 25개 군데 그중에 25대 0으로 오세훈이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14대 11로 윤석열이가 이긴 거예요. 14대 11로. 그 표 차이가 31만 표에 불과했어요. 31만 표. 그 31만 표가 나온 걸 분석해 보면 차이가 31만 표에 불과한 차이를 보면은 이건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면 송영길이가 나오던 이낙연이가 나오던 임종서이가 나오던 간에 완전히 부동산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종부세 폐지, 뭐 다가구 주택 이거 규제하는 거 폐지 이렇게 나올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떠들었어. 이재명이도.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14대 11 차이로 이긴 거예요. 강남, 송파, 서초구 여기서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송영길이 나오던 이낙연이가 나오던 임종서이가 나오던 간에 부동산 내가 책임지겠다. 부동산 서울시장이 책임지겠다라고 감언이설을 쏟아낼 거라고. 오세훈보다 더 획기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여기에서 지난번 대선 때에 이재명이가 흠이 많아서 이재명을 찍을 수 없다고 했던 좌파와 호남표가 있는 거예요. 이 좌파와 호남을 묶을 수 있는 인물만 딱 내세우면은 오세훈이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오세훈이를. 자,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여러분들이 보실 때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중에 누굴 내세우면 오세훈이하고 게임이 된다고 보세요. 게임이 된. 누굴 내세우면 게임이 되느냐. 자, 봐라요.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세 사람은 전부 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오세훈보다 더 전향적인, 더 파격적인 안을 내놔. 걱정하지 마라. 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자, 이쪽 오세훈의 경우는 오세훈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오세훈이가 뭘 했어? 김어준 하나 쫓겨내지 못했잖아요. 김어준 하나. 오세훈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렇다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오세훈이가 들어와서 뭐 완전히 해결됐어요? 집값 떨어졌어요? 이걸 송영길이든 이낙연이든 임종석이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럼 윤석열 지지율 높아?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촛불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3월이에요. 4월, 5월 2달 동안 불 뗄 거라고. 윤석열 지지율 안 낮아. 네? 여기서 좌파와 호남을 묶을 수 있는 결정적 인물을 내세우면 오세훈이가 완전히 떨어질 수 있다. 자, 하나씩 따라보자. 송영길은 이른바 좌파와 호남을 묶을 수 있는 결정적 인물이 안 돼. 이른바 586 용태로를 얘기했던 사람이야. 2024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좌파 흉내 냈지. 물론이지. 북한의 핵개발은 왜 반대하느냐. 미국과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런 참 엄한 소리 많이 했지. 그렇지만 송영길은 좌파 호남을 묶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 돼. 이낙연 경력은 좋아. 그런데 무색무취야. 인간이 감동이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선 패배한 지도 얼마 안 돼. 이른바 이낙연 책임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송영길, 이낙연 내가 볼 때 아웃이야. 지금 누구를 내세우려고 하냐면 내가 볼 때 임종석이야. 임종석은 명확한 거야. 첫째, 전라남도. 물론 송영길, 이낙연도 다 전라남도 출신이지. 이낙연 전라남도 한평, 송영길 전라남도 순천. 자, 임종석 전라남도 장흥, 장성 전라남도 출신이야. 거기다 명백한 주사파야. 명백한 주사파야. 송영길과 이낙연이가 따라갈 수 없는 이념적 극좌야. 그래가지고 이쪽 완전 웰리빙의 상징인 오세훈과 붙일 경우에 서울 시내의 호남과 좌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고민 없이 임종석을 찍게 되면 임종석이가 이기는 거지. 지난번에 박영선이가 그 역할을 못한 징계 뭐냐면 뭐 부동산이다 LH다 이런 것도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이른바 호남과 좌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좌파가 시장을 된다? 아니, 박원순이 봤잖아요. 박원순이가 12년 동안 시장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도쿄도 도지사의 경우도 다 좌파, 우파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난 이건 굉장히 좋은 카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임종석이가 나올 경우 또는 송영길이나 이낙연이 나올 경우 오세훈이는 대단히 어려운 게임이 된다. 그러면 질 수도 있다. 이걸 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누구냐? 뭐냐? 나는 안철수를 서울시장에 출마시키는 거.
나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봐요. 안철수를 서울시장에 딱 내세놓은 거예요. 이런 전략가가 없는 거야, 이 윤석열 쪽에서는. 응? 이 정치적 기회는 말이죠, 위기가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기회라는 거. 다 두고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절대 이게 간단한 선거 아닙니다.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